안녕하세요. 크롱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9월 7일 오전 5시 11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53,700달러입니다. 네. 좀 낙폭이 크게 나왔네요. 네. 나스닥도 일어나서 보니까 많이 꼬라박았던데 어제 지표는 뭐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시장의 판단은 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연준이 0.5% 피컷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기대치고, 하지만 뭐 연준의 지금 뭐 태도 자체는 여전히 0.25%에 조금 맞춰져 있다는 것도 조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뭐 실업률 자체는 선방했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니까 뭐 또 상황이 그렇게 뭐 넉넉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저는 결국 핵심은 다음 주에는 이제 CPI하고 세 번째 주에 있는 10월 셋째 주에 9월 셋째 주에 있는 페드의 금리 인하죠. 네. 과연 금리 인하가 뭐 최소 0.25%는 확정이고요. 0.25냐 0.5냐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술적으로 조금만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하나 남았어요. 네. 저도 어제 이제 60이 아니 54K죠. 네. 54K 부분에서 매수 받고 지금 이제 여기 한 자리 남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매수를 받을 생각이에요. 네. 여기에서 마지막 매수를 받을 생각이고 그 이상은 매수 받기가 조금 저도 겁나고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매수를 계속 받고 있어요. 네. 평단을 대략 이건 8월하고 9월 동안 매수한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평단은 일단 55K 정도에 맞춰는 놨는데 새벽에 조금 매수를 받았고요. 54K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52K 구간에서 매수 받고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매수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비중을 조금 아래로 내려올수록 비중은 늘리고 있는데 평단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단기 고점에는 그래도 조금 팔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도 52K에서 마지막 매수를 받게 되면 평단이 대략 한 55K 초반대로 맞춰질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대로 이거하고 이제 알트코인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는 물량은 이제 무조건 이제 손절 나가는 물량이거든요. 60주 EMA가 깨지면 작년까지 매수했던 물량은 뭐 그대로 둘 생각입니다. 설사 60주 EMA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평단이 좀 한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만 8월, 9월 즉 8월 5일 이래로 매수한 물량을 저는 다 잘라낼 생각이거든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평단 대략 55K에 맞춰놨다라는 거, 2달 동안 매수했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52K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태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죠. 60주 EMA. 그다음에 60주 EMA이자 이제 여기에서 올라오는 추세하고 이제 연장되는 그대로 겹치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하고 더 이상의 이제 매수는 안 할 생각입니다. 뭐 두 가지죠. 그럼 이제 홀딩을 그대로 하거나 손절을 치거나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계속 같은 얘기 또 반복인데 늦어도 이제 9월 16일 이제 9월 주봉 세 번째 주봉이 나오는 시기에 추세 전환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때하고 이제 유사성을 보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뭐 이때 나왔던 와이코프 패턴까지 포함해서 결국 이때도 보면 이제 이 양봉으로 추세 전환이 시작됐는데 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때 횡보한 시기, 그다음에 지금 이제 횡보하고 있는 시기를 봤을 때도 뭐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정확히 9월 16일이거든요. 그리고 일봉상 일목균형표 그 의문대가 드리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9월 셋째 주 전에는 좀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저는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국 이때의 사이클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이클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다. 즉 그 이후에는 이게 남아있다라고 보는 뭐 입장인 거죠. 결국 이게 나올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의 상승은 충분히 단기간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 상승 과정에서 이때 가장 가파른 상승이 나왔죠. 이때 가장 가파른 피보나치 0.5레벨 되돌림 레벨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피보나치 0.5레벨 되돌림 레벨을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른바 이제 그 넥라인 구간이었죠. 결국 여기가 돌파가 되면서 이런 사이클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9월 내로 저는 거기에 일단 베팅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마지막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깨졌을 때는 조금 상황이 꽤나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4만 달러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알트코인하고 그다음에 8, 9월에 매수했던 비트이더는 다 던져야죠. 알트코인하고 8, 9월에 매수했던 비트이더는 다 던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뭐 썩 좋지만은 않아요. 지금 당장의 상황만 보면 뭔가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도 맞고요. 하지만 결국 9월 3주차에 모든 게 결정이 된다. 오히려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게 지금 이제 금리 인하라는 상황을 앞두고 이렇게 막 쭉쭉 올라가고 있으면 오히려 조금 겁났을 것 같아요. 뭔 개소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선반영이라는 이제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선반영 올라가고 있으면 야 이거 선반영이라는 얘기가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이제 2년하고 거의 8개월 만에 쓰이는 카드인데 그 금리 인하 카드를 앞두고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이제 최소 이제 선반영의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선반영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시장이 이렇게 때를 쓰고 있으니까 뭐 페드 위원들, 파월 포함해서 이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대가리가 아픈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앨런부터 해가지고 네. 결국 앨런이 지금 재무부 장관으로 있는 게 저는 페드에 대한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파월 이전에 앨런이 연준 의장이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도 오히려 9월 셋째 주 전에 이런 조정의 움직임이 나오는 건 좋을 수도 있다. 네. 굳이 따지고 보면 네. 비컷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고 앨런 입장에서도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사활을 걸었거든요. 네. 이번 대선에 뭐 올인하는 입장이에요. 우리.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당했던 수모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애는 몰라도 네. 트럼프는 막아야 된다라는 게 뭐 그냥 대선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 현직 대통령까지 중간에 이제 끌어내리는 모험수를 썼는데 현직 대통령까지. 결국 이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저는 3명이라고 보거든요. 네. 뭐 앨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 연방 하원 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바마의 유산들이 아직은 민주당에 조금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까지 후보 사퇴시키면서 지금 대선판에 올인을 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은 트럼프는 막아야 된다. 네. 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결국 뭐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시킬 것이다라는 게 뭐 제 관점입니다. 네. 제 관점입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결국 유동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뭐 절대치가 됐든. 네. 우리만의 M2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결국 시장은 유동성이 많으면 올라가고요. 네. 이건 뭐 유동성의 절대치고요. 네.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올라섰죠. 네. 글로벌 M2가. 네. 네. YOY 한번 봐볼까요? 네. 작년 대비 이제 얼만큼 또 늘어나고 있는지 이건 절대치고 상대치도 봐야 되니까. YOY를 보더라도, 네. YOY를 보더라도. 네. 이때 이후로 이제 YOY는 조금 꺾이긴 했지만, 네. 주봉을 봐야겠죠. 주봉을 보니까 역시 YOY도 네. 작년 대비 M2 중가율 자체도 지금 상승 국면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단순히 지금 이제 조정의 움직임에 배팅을 할 건지 아니면 이런 YOY가 상승하는 기간 아니면 그냥 절대적인 M2 통화량 자체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 일어났었던 과거 패턴의 움직임에 배팅을 할 건지는 개인의 선택의 몫이겠죠. 네. 근데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떨어질 판때기는 아니다라는 게 제 판단인 겁니다. 이거 떨어질 판때기는 아니다. 네. 지금 좀 여기 어딘가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때 따지고 보면 이제 여기 어딘가인 것 같습니다. 네. 굳이 YOY로 따지자면 네. 지금 여기 어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장은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 말 안 들어주면 나 누워버릴 거다 이거죠. 네. 애들 마트에 가서 원하는 거 안 사주면 그냥 바닥에 누워버리죠. 발 동동 굴러버리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평소라면 엉덩이 두들기면서 안 일어나 이놈 시끼 하면서 강압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은 시장이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피컷 하란 얘기죠. 네. 재무부야 유동성 더 풀어라 이거죠. 네. 물론 그 이후에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는 이게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맞아요. 네. 유동성을 더 많이 풀면 풀수록 더 큰 이제 고통의 구간이 남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겁니다. 네. 지금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 이거예요. 네. 딱 여기쯤인 것 같아요. 네. 이때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면 여기가 이제 2017년 7월이니까 대략 한 6개월 정도 남은 구간이고요. 이때 따지게 되면 대략 저는 한 여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역시 2020년 9월이니까 뭐 역시 한 6, 7개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냥 짱깨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년 미국의 재정 정책에 따라서 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좀 이런 상황이다. 네. 결코 이거 경기 침체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엔 다 필요 없다. 시장은 결국 유동성이 풍부하고 네. 정부에서 돈을 풀고 은행에서 이자율을 낮추면 올라간다. 자산 가격은.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장기적인 얘기는 네, 저번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52K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좀 깨지면 안 됩니다. 네. 60주 EMA까지 깨지면 조금 안 되거든요. 네. 이때도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때 60주 EMA하고 20주 EMA 저항받으면서 루나 사태가 이제 촉발되면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탈출 자리였거든요. 네. 여기가 마지막 탈출 자리였는데 네. 만약에 여기까지 무너진다 그러면 사실상 뭐 여기 구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기계적으로라도 이때는 조금 최근 매수한 물량, 최근이라면 8월 저점 이래로 매수한 물량 다 던져야겠죠. 네. 뭐 비트, 이더, 알트 뭐 다 포함해서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저기가 설사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이전에 샀던, 즉 작년 12월 이전에 샀던 물량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네. 작년 12월 이전에 샀던 물량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네. 뭐 대충 제 평단이 여기쯤 되거든요. 네. 여기쯤 되는데 팔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냥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세력들이 안 파는데 왜 팝니까? 네. 세력들도 뭐 몇백억 달러씩 손실 보면서 존버치고 있는데, 네. 한낱 뭐 기껏해야 네. 뭐 하루에 혹은 한 달 단위로 네. 평가액 뭐 제법 손실이 났겠지만 네. 뭐 그래도 저는 버틸 생각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9월 셋째 주까지 기다리는 것도 참 고통이고 네. 고욕이네요. 네. 힘든 구간인 건 맞지만 네.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구간인 것도 맞으니까 뭐 견딜만 하네요. 저는 네. 솔직히 이때에 비하면 네. 견딜만 합니다. 네. 이때가 정말 어려웠던 구간이었고 네. 지금은 오히려 저는 좀 견딜만 합니다. 네. 오히려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은 확실하지만 보세요. 이때는 이제 뭐 지금 M2 YOY도 그렇고 그다음 뭐 절대적인 M2 수치도 그렇고 확실히 지금 시장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지만 이때는 그 모든 게 다 불확실했다고요. 네. 이때도 저는 뭐 이거 당연히 보고 있었겠죠. 이때는 그 모든 게 다 불확실했었습니다. 네. 모든 게 다 불확실했다라고요. 네. 왜 알트코인이 못 오르나요? 네, 간단합니다. 네, 유동성이 없어요. 유동성이 없었으니까. 네. 이 비트코인 올라가는 과정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비트코인한테 다 때려박아서 올리기에도 부족한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 지난 2022년 루나 사태가 터진 지난 2022년 이래로 가장 유동성이 절대 수치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작년 대비 즉 YOY를 따져봐도 그렇고 가장 유동성이 많이 풀린 구간이다 이거죠. 네. 절대 수치 관점에서도 그렇고 네. 절대적인 수치 관점에서도 그렇고 가장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구간이다. 네. 근데 여기에서 시장을 발을 뺀다. 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격만 보면 못 버티지만 이걸 보면 전 버틸만 하더라고요. 네. 이때에 비하면 이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보다 2배, 3배. 네. 이때는 어쨌든 저는 뭐 올라간다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으니까 네. 이때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곧 뭐 기껏해 이제 2, 3주 남았어요. 네. 수성 연휴가 끝나고 9월 4주차에 아마 월요일 첫 출근할 때쯤에는 꽤나 기분 좋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가격이 조금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금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금 차트만 조금 보시면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해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목표치에 거의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주봉으로 조금 더 봐볼게요. 주봉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뭐 역헤드앤숄더 비슷한 역헤드앤숄더 뭐 거의 완벽한 와이코프라고 보셔도 되고 네. 완벽한 와이코프 패턴이죠. 실은 네. 완벽한 와이코프네요. 네. 완벽한 와이코프죠. 스프링 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저는 거의 오지 않았나. 네.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대1로 올라갈 만큼 거의 다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즉 뭐 헤드앤숄더의 목표값을 혹은 이 컵앤들의 목표값을 완성했다라는 입장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걸 뭐 이렇게 헤드앤숄더로 보든 아니면 컵앤들로 보든 어느 정도 목표가를 달성하지 않았나. 네. 한 1,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이렇게 여기 넥라인이 이제 철벽 라인 비슷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순히 좀 차트뿐만 아니라 워낙 9월은 매크로 일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선거 앞두고 풀리는 유동성 상황까지 네.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차트에만 매몰되면 상당히 좀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되는 사이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평가액 떨어진 거 보면 좀 무섭네요. 네. 52K가 마지막인데 무섭습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